관절낭이 굳어버리니까 어깨 관절을 올리다가 보면은 90도 정도에서부터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절대.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뭘 찾아보고서 정보를 받은 게 잘못된 정보가 뭐냐면 회전근개 손상이 있는데 이렇게 꺾는 동작, 등 뒤로 돌리는 동작 절대 안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깨 관절 통증, 우리가 여기서 어깨라는 말이 또 한국말에서는 또 섞이는데 이 목과 어깨 사이 여기를 아픈 게 아니라 어깨 관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별것도 아닌 동작에 어깨 관절이 너무 아파서 소위 올리지를 못하는 그런 증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회전근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어깨를 돌리거나 들어 올릴 때 쓰는 그런 근육들을 말하는 게 바로 이제 회전근개라는 뜻인데요. 이 회전근개 손상과 또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십견이죠. 오십견도 어깨가 안 올라가는 증상이라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엄밀히 얘기하면 좀 달라요. 그래서 먼저 오십견을 말씀드리면 오십견은 관절 사이가 관절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굳어버린 거예요. 관절낭이 굳어버리니까 어깨 관절을 올리다가 보면은 90도 정도에서부터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절대. 그런데 회전근개 손상은 단순히 그냥 근육 문제예요. 근육. 관절낭은 멀쩡한데 그거를 올려주고 잡아주고 회전시켜주는 근육이 문제인 것이라서 이 회전근개 손상은요. 스스로는 90도 이상은 못 올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붙잡고 천천히 올려주면은 완전 회전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회전근개 손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겠죠? 이거는 이제 내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의 협조로 같이 한번 올려보는데 절대 다른 사람이 조심스럽게 올려주는데도 더 이상 안 올라가서 소위 해서 이렇게 몸을 꺾고 그 다음에 머리를 붙여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라면 50견에 가까울 확률이 크고요. 우리가 동결견이라고 얘기하는 관절낭이 수축해버린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올렸을 때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간다면 일단은 다행이에요. 이게 왜 다행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올라간다면 근육의 문제, 회전근개 손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구분을 하느냐? 일단 동결견, 오십견이라는 증상은 관절낭이 오그라붙어서 뼈가 뼈 사이가 그 사이에서 올라가기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빠르게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원래 이제 논문에서는 12개월 이상 그것도 자연 회복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수술적인 방법도 있어요. 수술적인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통원 치료를 한다고 기준을 했을 때는 최소 3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서 관절낭 안에 다시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관절낭이 늘어나줘서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외과적인 진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혈액순환 같은 내과적인 진료가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이 회전근개 손상은 관절낭에는 이상은 없는데 뼈와 뼈 사이를 움직여주는 협조해주는 근육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생기고 어떻게 해야 치료 방법이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어깨는 다친 사람들이 이제 좀 다소 적지만 발목을 삔 적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발목 삔 경험은 다들 있으실 건데 자 우리가 발목이 삐었을 때 발목을 막 움직이면 좋아집니까? 발목이 삐었는데 더 꺾고 들어 올리고 막 이렇게 걸어주면 좋아지는 게 아니죠. 보통 3주 정도 최대한 걷지 말고 쉬고 그 다음에 약간 발목을 좀 높여서 붓기가 생기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72시간 동안에는 얼음찜질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핫팩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줘야지 낫잖아요. 이 어깨 관절 특히 이 회전근개 손상도 발목이 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어깨가 안 올라가면은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뭘 찾아보고서 정보를 받은 게 잘못된 정보가 뭐냐면 자꾸 움직이려고 하세요. 들어 올리려고 하고 꺾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발목이 삐었을 때 발목을 오히려 더 꺾는 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붙으려고 하는 근육이 더 찢어지는 손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근개 손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스스로는 못 올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협조하에 끝까지 올라가는 이 회전근개 손상의 경우에는 발목이 삔 거랑 동일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절대로 꺾으면 안 됩니다. 꺾으면은 더 찢어지고 더 손상이 오래 갈 수 있으니 일단 가장 기초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통증이 가장 없는 자세로 놔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 사항이 그러면 회전근개 손상이 왜 생겨요? 라고 하는데 이 회전근개 손상이 생기는 이유는 근육이 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리라는 건 뭐냐? 우리 이 어깨 상완골은요, 견갑골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견갑골의 위치가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이렇게 뒤로 일하는 사람은 없죠. 전부 다 견갑골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이 견갑골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안쪽으로 약간 회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어깨가 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견갑골 상황에서 견관절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자세가 안 좋은 거죠. 이렇게 견갑골이 굽은 상태에서 굳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팔을 뒤로 꺾는 동작. 뭐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거는 운전하다가 뒤에 있는 걸 뭘 꺼내려고 뒤로 손을 뻗는다든지 아니면은 셔츠를 입으려고 옷을 입으려고 속옷을 입으려고 팔을 이렇게 꺾을 때 견갑골은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팔을 뒤로 뻗을 때 꺾을 때 이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어깨 근육 중에서 극상근 인대라는 곳이 견본과 충돌을 하게 되는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은 이 극상근 건파열 이런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견갑골에 있는 극이 있고 이 상완골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그냥 올라가면은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전근개 특히 뒤에 있는 극하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협조를 해서 약간 슬라이스 미끄러지면서 올리게 되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회전근개의 역할인데 회전근개가 견갑골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안으로 꺾여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뒤로 꺾거나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뒤로 회전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극상근 건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찢어지겠죠. 그래서 통증이 일어나고 올리기가 힘들게 되는 건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견갑골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평소 이 자세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어깨 관절이 좀 좋지 않다고 느끼거나 한번 좀 아팠다 이런 분들은 내 견갑골 위치를 한번 거울이나 다른 사람들 사진을 찍게 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분명히 왼쪽 오른쪽 중에 좀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안쪽으로 되어 있는 쪽이 있을 거예요. 흔히 이제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이 더 그런데 이런 견갑골 상태에서는 사실 어깨가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아무리 치료를 해도 견갑골 자체가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동작은 괜찮지만 꺾으면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어깨 치료에는 회전근개 손상 치료에는 견갑골 위치를 다시 바꾸는 교정 운동이 필요하다. 자,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이런 스트레칭은 견갑골이 더 안쪽으로 꺾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회전근개 손상된 부분이 더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뒤로 꺾으면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견갑골 자체를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견갑골을 우리가 펴주셔야 됩니다. 등을 펴는 동작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견갑골이 앞으로 안으로 굽어져 있는 것을 뒤로 다시 펴주는 등 운동이죠. 우리가 상완골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자세에서 견갑골을 뒤로 이렇게 젖혀주는 자세. 절대 이렇게 뒤로 꺾는 게 아니라 견갑골만 뒤로 제껴주는 이런 운동이요. 이런 운동. 자, 이렇게 너무 회전을 시키면은 상완골이 움직이니까 최대한 조금만 움직이게끔 해놓고 견갑골을 등 뒤로 모아주시는 겁니다. 결국 등을 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반대로 이렇게 뻗거나 꺾는 자세는 견갑골의 위치를 더 안쪽으로 만드니까 안 좋고 견갑골을 뒤로 제치는 이런 스트레칭이 좋다는 거죠. 지금 어깨가 아파서 쉬지도 못하고 뭐 운동도 못하는데 억지로 팔을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견갑골을 뒤로 제끼는 운동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에 대한 치료는 내원을 하셔서 침을 맞든지 부항을 하든지 물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삼각근을 자꾸 마사지 해주셔야 돼요. 근데 혼자서 하려면 또 이렇게 되니까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삼각근을 문질러주는 게 좋고요. 이게 가장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 견갑골의 뒷면에 있는 회전근개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물론 되게 아픕니다. 누르면 세게 누르면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혈자리는 이제
세종혈이라고 하고 근육 이름은 뭐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이 있는데요. 그쪽을 자꾸 풀어주셔요. 그 다음에 등 한가운데도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견갑골이 등 뒤로 이렇게 모이게, 그 위치에서는 전후 좌우를 다 돌릴 수 있는 제 위치가 나오니까 이 동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회전근개 손상이 있는데 이렇게 꺾는 동작, 등 뒤로 돌리는 동작 절대 안 좋습니다. 우리는 견갑골을 뒤로 제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전근개 손상이 조금 적을 때는 큰 상관이 없는데 다소 심하신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야간 통증인데요. 어깨가 불편하면은 밤에 누우면 아파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통증이 회복될 수 있는 그 회복 속도도 훨씬 떨어지겠죠. 그래서 야간 통증은 오히려 더 어깨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통증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견갑골이 많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또 억지로 뒤로 제끼려고 하거나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우면 팔이 뒤로 제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애기 베개들 있잖아요. 베개 중에 이렇게 약간 얇은 베개, 요거를 견갑골과 상완골 사이에다가 살짝 받쳐줘서 이런 자세를 약간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자기한테 맞춰서 가장 통증이 덜한 자세를 찾고 최대한 가능한 한 많이 잠을 주무시면은 자는 동안에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